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이 결국에는 조작 대선이었다라고 또 불법 선거였다라고 명확히 우리 온 국민은 어제 확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탄생의 정당성을 잃었고요.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주작 정부, 주작 대통령이 된 셈인데요. 드루킹 사건이 대선과 관계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목요일 뉴스탑10 시작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어제 대법원 재판부가 지난 대선 댓글 조작 사건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공범이다.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꼬집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 몸통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범죄를 수행비서가 단독으로 저질렀다거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단독으로 제안했다거나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습니다. 어차피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 후보라면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 아닙니까? 예, 정통성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김경진 의원님, 어느 정도 논란 수위를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예측할 수가 없죠. 결국 야당이 얼마만큼 하느냐, 또 국민들이 얼마만큼 납득해 가느냐, 이 민심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분명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었던 김경수 당시 의원이 예. 이 드루킹과 함께 지금 이 댓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판결에서 지금 명확해졌고, 수치로 계량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소비하는 방식이 요새는 포털에 떠 있는 이 기사들을 읽는 방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언론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게 80%가 넘어갑니다. 이제 학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그 댓글을 읽으면서 거기서 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또 조금씩 좀 조정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담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아주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게 표심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냐, 숫자로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이게 도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선거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하고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된 부정한 방식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됐다라고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오늘 오전에 배현진 의원님이 최고위에서 발언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조작 불법 선거였다는 걸 온 국민이 확인했다. 요즘 말로 주작 정부, 주작 대통령이 된 셈인데 이 논평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더 여기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흔히들 쓰시는 말씀으로 제가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주작이라고 하면은 사전적 의미로는 없는 사실을 꾸며서 만든 이렇게 해석이 돼 있던데요. 예. 실제 그보다는 요즘에는 조작을 주작이라고들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주작 선거였다, 주작 대통령, 주작 정부라고 제가 비유를 한 것이고요. 예. 김경수 지사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전에 하신 게 조금 전에도 영상에 나왔는데 진실의 공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되돌아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공이 되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모든 여권의 관계자들께서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시려고 하실 게 아니라 이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데 대한 반드시 국민에 대한 사과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뒤따라야지만 다음 선거도 공명전대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주작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다. 예. 저도 주작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뜻이 있더라고요. 주작 정부, 주작 대통령. 저는 뭐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2007년에 BBK, 다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서 민심을 왜곡해서 한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부분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의 어떤 댓글 조작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뭐 그걸로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사건의 영향권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주작 대통령, 주작 정부를 얘기하려면 이 두 정부를 먼저 주작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감정은 이게 한국 사회에서 여론조사 조작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한국 정치 발전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느끼는 감정은 과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번 정부의 드루킹 사건만 그냥 남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좀 더 생산적으로 접근하려면 이번에 어떤 계기로 해서 사실상 여론 조작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그러니까 소멸시키는 이런 작업으로 가야지 이거를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당을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쓴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건 반복적으로 서로를 겨냥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좀 평소보다 시작부터 저 눈이 좀 감도는데 배 의원님 바로 말씀해 주세요. 대단히 제가 오늘 교수님 처음 뵙고 또 시청자로서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이 습관적인 전 정부 탓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관계를 저희가 법리적으로 이 자리에서 논하고 따질 것은 아니지만 전 두 대통령께서 지금 감옥에 계세요. 그렇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되시면은 그 공평하게 정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시잖아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그 가장 큰 수혜자가 이 문재인 정권, 특히 대통령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수행했던 비서실장 우리 김경수 전 도지사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묻는 거지 뭐 너는 그랬고 아니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논리를 풀면 문재인 대통령도 감옥에 가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약한 적이 없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에 가려면 이 관련해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알았거나 또는 지시를 했거나 묵인했거나 이 증거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두 분 앞서서 가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판결로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랬으니까 저랬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차분히 반론 다 하실 기회 있으니까요. 시간 많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화면이 그 사이에 좀 바뀌었는데 홍준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팀장,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공범도 이제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허익범 특검이 모 언론하고 인터뷰한 이제 기사를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부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당시 의원이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이런 사실이 드루킹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 선거운동하는 이 장소에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도 가야지 그 얘기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흔적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댓글 조작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흔적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흔적만 가지고 수사 착수할 수 없었냐 그랬더니 그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했다라고 허익범 특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된 기준은
이 수사 재판된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본다면 아직은 홍준표 의원이 한 말은 좀 많이 앞서 나가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단독 범죄가 아니다, 공범이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차분히 증거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재까지는 증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청와대까지 이 여파가 미치려면 그 말씀이시군요.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요, 배현진 의원님. 19대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당시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있어서 문 대통령의 승리가 좀 예견됐다고 하더라도 이 드루킹의 그 댓글 조작 이후에 당시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특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 부분을 지금 안철수 대표나 혹은 야권에서는 계속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마 지금 이 뉴스탑10에서 사용하신 후보 지지도의 그 시점이 4월 말이거든요. 대선 후보 결과에 대해서 5월 달에 난 그 결과치는요.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께서 41.8%를 얻으셨고요. 예. 홍준표 24.03 맞죠? 예. 예,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의 합산이 4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합산이 3%포인트 이상 높아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미 될 사람을 뭐 대선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지금 맞지 않고요. 이미 대선 과정에서 많은 여론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의 그 야권 후보들에 대한 타격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대선의 결과 수치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쨌든 뭐 제일 타격은 저는 지금 안철수 예시가 대표니까. 지금 들어준 예시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그 지지율 결과표를 주셨으면 좋았는데요. 예.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 2, 3, 4등의 합산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10%포인트가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권 후보들에 대한 어떤 이 대선 여론 조작에 대한 타격을 우리가 짚으려면 그 실질적인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 표를 산술적으로 합산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김가람 교수님. 합산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자 구도에서 이런 식의 어떤 결과물은 역대 선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삼김과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어떤 대결 과정에서도 어차피 표는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산의 효과지 이게 매크로 해가지고 킹크랩으로 해가지고 이 결과가 나왔다? 예. 이거는 굉장한 확대 해석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안철수 대표께서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 우승하는 금메달 따는 후보라고 과정 중에 도핑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냐?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을 용인하는 정부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지율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도 올려보고요. 예, 예. 이 얘기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